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거든요. 바로 IP색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통신의 근간을 지키는 이 필수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서핑할 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내 데이터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 경호원의 정체가 바로 IP색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든든한 경호원이 대체 누구고 또 어떻게 일하는지 그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IP색이 얼마나 똑똑하게 설계되었는지 그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갑옷의 기본 설계도, 즉 청사진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IPsec, 이건 인터넷 프로토콜 시큐리티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IP 네트워크 위에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규칙들의 집합이에요. 어느 특정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따르는 공식 표준인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IP색이 일하는 위치가 바로 네트워크의 3계층이라는 점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3계층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TCP나 UDP 같은 애들은 IP색이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냥 투명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앱을 하나하나 뜯어 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IP색의 설계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투명성. 둘째, 기능별로 딱딱 나눌 수 있는 모듈성이에요. 열쇠 만드는 부분이랑 문 잠그는 부분이 딱 분리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알고리즘 독립성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덕분에 나중에 훨씬 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나와도 전체판을 다 갈아엎을 필요 없이 그냥 부품만 싹 교체하듯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본 설계랄까요? 자, 그럼 이제 IP색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선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각자 뚜렷한 임무를 가진 전문가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프로토콜이 어떻게 힘을 합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전문가는 바로 협상가, IK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내기도 전에 먼저 양쪽이 만나서 어이 자네 누군가? 하고 신원 확인부터 하고요. 앞으로 우리끼리 대화는 어떤 암호로 할지, 비밀키는 뭘로 할지 이런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해요. 모든 보안 통신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낸 아주 중요한 임무죠. 두 번째 전문가는 아주 깐깐한 무결성 검사관, AH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 내용을 숨겨주진 않아요. 그 대신 이 데이터가 오는 길에 누가 장난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친구한테서 온 게 맞는지 이걸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죠. 마치 편지에 찍힌 봉인도장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의 최강자, 무장 경호원 ESP입니다. ESP는요, 방금 말씀드린 AH의 능력, 그러니까 무결성이랑 인증 기능은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기밀성, 즉 암호화까지 해줍니다. 데이터 내용을 아예 꽁꽁 싸매서 아무도 못 엿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해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데이터가 중간에 바뀌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싶다? 그럼 AH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절대 엿보게 해선 안 된다? 그럼 무조건 ESP를 써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선택은 ESP.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IP색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척척 결정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커맨드 센터, 말하자면 세 개의 두뇌에 있습니다. 자, 이 똑똑한 두뇌들이 어떻게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패킷 하나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패키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SPD, 즉 보안정책 데이터베이스라는 교통경찰을 만납니다. 이 교통경찰이 딱 보고 결정하는 거죠. 너는 보호해야겠다. 너는 그냥 통과. 넌 안 돼. 폐기. 만약 보호 딱지를 받으면 그 다음엔 SAD, 보안 연관 데이터베이스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암호화에 필요한 비밀키랑 규칙이 적힌 일종의 통행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애초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여성인지 PA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신원 조회를 먼저 싹 끝내놓는답니다. 방금 SAD에서 보안 연관, 그러니까 SA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쉽게 말해서 두 컴퓨터 사이의 보안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떤 암호 알고리즘 쓸래? 키는 뭘로 할래? 이런 모든 규칙을 담고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유효한 약속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SA라는 계약서가 단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보내는 규칙이랑 받는 규칙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듯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그쵸? 보내는 용 SA 하나, 받는 용 SA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SA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IPsek은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작전 계획을 사용해요. 바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인데요. 각 임무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를 어떻게 포장하고 보호하는지 그 전략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송 모드입니다. 이걸 편지에 비유하면 딱 좋아요. 편지 봉투에 적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 내용물만 암호화해서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송 모드는 데이터의 알맹이, 즉 페이로드만 보호하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랑 컴퓨터가 1대1로 직접 통신할 때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터널 모드. 와, 이건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요, 원래 편지, 그러니까 봉투랑 내용물을 통째로 아예 다른 커다란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겉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주소를 붙여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래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감쪽같이 숨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VPN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보세요. 전송 모드는 원래 주소는 살리고 내용물만 보호하죠. 반면에 터널 모드는 패킷 전체를 새 상자에 담고 새 주소를 붙여요. 그래서 터널 모드는 우리 회사 내부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외부에 싹 숨길 수가 있어서 서울 본사랑 부산 지사처럼 게이트웨이끼리 통신하는 VPN 연결에 아주 그냥 딱인 거죠. 자, 지금까지 IPsek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IPsek은 네트워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3계층에서 방패처럼 모든 걸 투명하게 지켜준다는 것. 그리고 레고 블럭처럼 모듈식으로 설계돼서 미래 기술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 신호등 같은 SPD가 정책을 결정하면 금고 같은 SAD가 실제 암호화를 담당하고요. 우리 회사 전체를 터널처럼 숨기고 싶으면 터널 모드, 데이터 내용을 자물쇠로 꽁꽁 잠그고 싶으면 반드시 ESP를 써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뭐 양자 컴퓨터다, 뭐다 해서 기존 암호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IPsek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이 알고리즘 독립성이라는 설계 철학이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위협들 속에서도 우리 인터넷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겠죠.